네, 앞서 오늘 새벽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배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국회 연결합니다. 김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 간 협조하에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주민과의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를 환영한다며 우리의 안보 주권을 확실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군과 경찰 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성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이제 대선이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후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전국에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식품 안전 공약을 공개하면서 1일 1 정책 발표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는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 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도 지원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한노인의 토론회에 참석해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 공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녁에는 보수의 심장이자 자신이 출마 선언을 했던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TK 텃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춘천 애니타운을 찾아 문화기술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춘천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안 후보는 강원 미래비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원주 문화의 거리와 강릉 대학로 로터리에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유세 활동에 집중합니다. 서울 여의도공원 등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난 유 후보는 대한노인의 대선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 공약을 설명합니다. 저녁에는 이화여대와 신촌거리, 홍대 입구에서 젊은 층 유권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집중 공략합니다. 오전에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업 노동자들과 만난 심 후보는 탈핵 관련 서명운동 행사에 참석한 후 울산 호계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